Git은 개발자가 된다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장벽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컨셉은 버전 컨트롤 시스템,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나와 있고 리누스 토르발즈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한 2005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Git이 왜 필요한지, 만약에 Git이 없다면은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Git을 배울 때 어려운 게 되게 직관적이지 않고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없을 때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알아두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글 드라이브로 소스 코드를 올려서 협업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얼마나 불편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는 클라우드죠. 구글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다가 우리의 소스 코드를 저장한다고 해봅시다. src라고 줄여서 써놓을게요. 처음에는 당연히 소스 코드가 비어있겠죠. 프로젝트를 막 시작했을 때. 그리고 작업자는 3명이라고 하겠습니다. 현대 개발 환경에서 보통 여러 명이 작업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명이 작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각자의 컴퓨터에다가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업을 함께 해야겠죠. 그리고 각각 로컬 1, 로컬 2, 로컬 3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3명이 함께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소스 코드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작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파일 수도 늘어나고 코드도 점점 길어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분을 위해 색상으로 좀 더 포인트를 줄게요. 처음에는 소스 코드가 비어 있었고 로컬 1에서는 회원가입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 작업자는 로그인 기능을 개발했어요. 세 번째 작업자는 회원 탈퇴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withdraw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로그인이 아니라 회원가입을 개발하는 개발자는 signup.typescript 파일을 만들었다고 칠게요. signup 서비스 컨트롤러 좀 더 크게 이런 파일들을 만들 수 있겠죠. signup 레포지토리 간단한 3티어 레이어드 아키텍처 적용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할게요. DTO 이런 거 안 하고 간단하게. 여기는 이제 로그인 서비스, 로그인 레포지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회원 탈퇴, withdraw. 이렇게 파일을 각각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작업자는 소스 코드에 이 내용을 병합시켜야겠죠. 직접 이 파일을 수정하면 됩니다. 이 폴더를. 근데 이제 버전이 들어가야 되니까 소스 코드 버전 2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signup 컨트롤러 서비스 그리고 signup 레포지토리를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버전 3
에다가는 이 세 개를 추가할 겁니다. 두 번째 작업자가요. 그리고 세 번째 작업자는 소스 코드 버전 4를 만들어서 withdraw 세 개를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만 진행되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쉬워 보이죠. 하지만 만약에 겹칠 경우, 예를 들어 여기서 util.ts, util2.ts를 작업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파일을 만지고 여기서도 똑같은 파일을 만졌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충돌이 날 수 있겠죠. 똑같은 파일을 다른 작업자들이 만졌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소스코드 버전 2에 util2가 추가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빈 소스코드에다가 추가한 거기 때문에 충돌이 날 수 없겠죠. 충돌이 나는 건 같은 파일에 같은 내용을 변경했을 때 나는 거니까요. 그럼 다시 소스코드 버전 4를 지우고 소스코드 버전 2에서 3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추가하고 그리고 util2에서 충돌이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줘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동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util과 util2가 어떤 곳이 충돌이 나고 어떤 곳이 안 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바꿔줘야겠죠. util ts 코드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칩시다. function util1 function util2 이 두 가지가 처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든 util은 function util3 그리고 function util2 이 부분이 충돌이 나겠죠. 그럼 이제 여기를 비교해서 직접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냥 코드를 이런 식으로 쓸게요. A, B, C라는 코드가 있고 여기는 D, E, F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util2 부분에 A, B, C를 추가해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세 번째 작업자가 만든 util ts는 이제 util1과 util2가 다 있다고 칠게요. 여기도 x, y, z 여기는 g, h, i 1, 2가 있습니다. 그럼 또 여기랑 비교해야겠죠. 왜냐면 이제 여기서 병합이 됐으니까 소스코드 버전 4는 일단 겹치지 않는 부분은 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고 util 1, 2는 충돌을 알아서 해결해 줘야 되죠. one, two. 그러면 이제 원래 util a가 만약에 p, l이라고 하면은 현재 util ts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까 p1을 util 1을 안 넣어줬는데 얘랑 합치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얘도 병합을 하면 이걸 복사항이랄게요. 얘도 병합을 하면 이제 util1 x, y, z 있으니까 x, y, z를 넣어주고 그리고 g, h, i 또 넣어줘야겠죠. 수동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합쳐서 util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뀐 부분을 직접 찾아서 병합을 하고 수정도 직접 해줘야 되는 게 되게 번거롭죠. 게다가 지금이야 파일 수도 얼마 안 되고 충돌한 부분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만약에 파일이 수십 개, 수백 개인 경우 이제 어디가 충돌했는지 찾아내는 것조차 매우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처음에는 빈 소스 코드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먼저 첫 번째 작업자가 이렇게 추가를 했죠. 그러면 처음에는 다들 빈 소스 코드로 실행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util1과 util2가 없는 상태였어요. 얘 입장에서도 util1과 util2가 처음에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추가하려고 보니까 얘가 생겨난 거죠. 둘 입장에서 중앙 소스 코드가 비어있는 걸 기대했는데 넣으려고 보니까 추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 거고. 그러면은 원래 없었는데 이게 생겼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직접 찾아서 util1과 util2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이전과 비교해가지고 바뀐 부분을 비교해서 찾고 충돌을 방지해야 되죠. 안 그러고 util과 util2를 갖다가 그냥 박아버리면 덮어버리니까. 덮어버리면 이 부분은 날아가는 거죠. 이걸로 덮이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러면 안 되니까 직접 바뀐 부분을 찾고 합쳐줘야 되는 아주 비효율적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놓치면은 원래 건 날아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 1, 2, 3, 4 이런 식으로 버전을 한번 변경할 때마다 새로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러면은 지금 소스 코드에서 똑같은 파일 사이너 컨트롤러가 지금 3번이나 나오니까 용량을 3배로 먹고 있죠. 3배로 먹고 있습니다. 물론 용량을 적게 먹게 하기 위해서 뭐 압축을 한다든지 그러면 뭐 src2.zip, src3.zip, src4.zip 이런 식으로 버전을 각각 압축해가지고 용량을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 그때마다 다운받아서 압축 해제하고 비교하고 압축 해제하고 비교하고 하는 엄청난 불편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게다가 이 작업자가 언제 이 파일을 추가했는지 그런 것도 명확히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Git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들을 전부 자동으로 거의 자동으로 해결해 줍니다. 명령어 몇 개만 치면 전부 자동으로 수행해 주죠. 언제 작업을 했는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제 병합할 때도 바뀐 부분과 충돌한 부분이 어디인지 이런 걸 전부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 작업자가 작업할 때 이런 문제들을 훨씬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해주죠. 게다가 지금 소스 코드의 용량이 상당히 배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봤는데 Git을 사용하면 사이너 컨트롤러라는 거는 이제
계속 중복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가지고 있고 원본을 참조하는 식으로 변경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원본을 참조하는 식으로 가서 훨씬 용량도 덜 먹게 됩니다. 지금이야 파일이 몇 개 없지만 파일이 1000개, 10,000개, 10만 개 늘어날수록 용량에 대한 부담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심해지겠죠. 그것도 전부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버전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전부 시간이나 작업자 같은 것도 다 기록을 해주고, 지금 소스 코드 2의 경우 누가 들어가서 실수로 예전 버전의 파일을 날려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Git은 완전히 사진처럼 이 버전 자체를 사진처럼 그냥 스냅샷을 찍는다고요. 이 하나 자체를 변경 불가능하게 불변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 버전에서 갑자기 뭐가 날아갈 일이 없습니다. 완전히 기록이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처럼 불변으로 과거의 기록을 일부만 막 바꿔서 좀 뭐라고 하죠 이걸, 일부만 바꿔서 뭐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거를 못하게 방지하죠. 아예 이 상태로 박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게 스냅샷이고, 대충 생각나는 대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면은 얼마나 이제 불편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봤는데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데는 없겠죠. 이건 지금 제가 그냥 대충 좀 구글 드라이브 자체는 일반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다음 영상에서는 구글 드라이브로 뭐 막연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Git이 있기 전에 주로 이제 메일링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여러 작업자가 작업해서 병합하는 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